김민재 선수 레버쿠젠 상대로 복수, 리벤지, 어벤지 성공했습니다. 현지 평가 1점, 즉 1등급을 받은 김민재의 수비 활약상, 이번 시즌 현재까지 최대 빅매치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 어떻게 진행된 경기인지 천천히 돌아보고 현지의 평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6일 한국 시간 6일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을 상대했는데요. 지겨운 상대. 요즘 한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즌에는 바이에른이 졌고요. 독일 최강을 놓고 계속 승부를 벌이고 있는 지긋지긋한 상대와 유럽 대항전에서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결과 바이에른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의 2차전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12일에 레버쿠젠의 홈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바이에른은 앞서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레버쿠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6전에서 달리 말하면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상대로 6전 무패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6경기 만에 마침내 바이에른이 한 경기 승리를 따냈고요. 특히 중요한 고비마다 바이에른이 고배를 마시면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맞대결에서 1무 1패, 특히 후반기 대결에서 지면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죠. 그리고 바이에른은 3위로 시즌을 마치고 말았고요. 이번 시즌은 DFB 포칼에서 패배했고 결국에는 바이에른이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는 라이벌인데 이번 대결은 바이에른이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3대0이면 9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김민재 선수에게도 지난 시즌 이맘때의 어떤 악몽을 날려버릴 만한 좋은 경기였습니다. 3대0이라는 스코어, 김민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당했던 적이 있죠. 지난 시즌 이맘때 한 1년이 조금 더 지났죠. 한 13개월 정도 전에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왔던 김민재가 지금 녹초가 됐고 막 근육이 다 망가지기 직전인데 억지로 레버쿠젠전을 뛰었다가 0대3 대패를 당하고 본인과 팀이 다 망가진 그런 아쉬운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1년 만에 날려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얘기를 하자면 김민재 얘기는 정말 길게 할 거니까 먼저 케인을 짧게 얘기하고 들어가죠. 해리 케인이 잘했습니다. 초반에는 레버쿠젠도 밀리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 경기는 케인과 레버쿠젠 수비수들 간의 승부, 이제 이쪽 공격수와 이쪽 수비수의 승부에서 이쪽 공격수가 이기면서 갈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인이 먼저 은신술로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저 무슨 닌자인 줄 알았어요. 전반 9분이었는데요. 올리세가 올려주는 오른발 크로스를 받아서 케인이 상대 수비수 노르디 무키엘레 뒤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돌아 나오면서 잘라먹는 헤딩으로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상대 수비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시야에서 들락날락 하는 게 스트라이커의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케인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성실한 움직임은 곧 득점 기회로 이어진다. 이런 어떤 스트라이커의 어떤 굉장히 진리 같은 그런 움직임을 케인이 잘 보여준 거죠. 레버쿠젠 수비는 이후에 자멸하기 시작하는데요. 후반 9분에 코바르시 골키퍼가 키미히의 크로스가 생각보다 좀 높았던 거예요.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잡히지 않고 여기 걸린 거죠.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이 문전에 떨어진 것을 무시할라가 툭 밀어 넣으면서 땡큐! 이러면서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비 자멸쇼는 이제 무키엘레 퇴장입니다. 무키엘레가 코망의 발 뒤꿈치, 아킬레스 건줄을 밟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수비 자멸쇼 3탄! 무키엘레의 자리를 메우러 교체 투입된 탑소바가 해리 케인과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한다고 붙잡고 몽골 씨름을 하다가 케인을 넘어뜨리면서 펠트킥을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케인 성공시켰죠. 결국 케인이 무키엘레, 탑소바 이 두 명의 수비수가 연달아 승부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두 골을 득점한 것이 팀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민재와 수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재는 무난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수한테 무난했다라는 건 칭찬이죠. 독일 최강의 수비진을 가리는 대결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기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전반기 성적을 볼 때, 전반기에 대한 현지 매체 키커의 평점을 볼 때 IK,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은 센터백이 몇 명 안 됐는데 그 중에 레버쿠젠이 2명, 바이에른에 2명 있었어요. 바이에른의 김민재, 우파메카노 콤비, 레버쿠젠의 연산타와 인카피의 콤비, 이렇게 두 팀에서만 총 4명이 IK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맞대결에서 무너진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랑 인카피에는 큰 흠은 없었는데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무키엘레, 탑소바가 자멸하면서 케인에게 크게 발리고 말았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는 상대 공격진으로 이제 비르츠와 아들리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레버쿠젠이 예전에도 바이에른 상대로 상당히 효과를 봤던 공격 숫자를 줄이는 선택, 그러니까 전문 스트라이커를 놓지 않고
공격형 미드필더 비르치의 파트너로 한 명만 놓는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실패였다고 봐야겠죠. 김민재와 우파에게 충분한 부하를 주지 못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경기 초반에 상대 선수 프림퐁이 돌진해 오는 것을 이제 피하다가 발목 쪽이 몸에 깔렸어요. 밟혔다가 아니고 몸에 깔렸습니다. 그러면서 발목이 좀 돌아갔거든요.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가 잠깐 나가서 처치를 받고 들어와서 경기를 잘 소화했습니다. 이날은 멀쩡하게 뛰었지만 제 생각에는 향후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깔린 쪽이 평소 통증을 호소해왔던 아킬레스건 건염이 있는 왼쪽 발목이거든요. 근데 뭐 그동안 김민재 선수가 어디 가서 이제 징징거리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뭐 건너 알기로는 김민재 선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늘 안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히려 건염, 염증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조금 더 통증이 가라앉고 하는 게 염증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운동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고 경기가 뛰다 보면 또 잊고 그렇게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런 식의 충격이 한 번 더 갔다?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뭐 2차전 못 뛰는 거, 그 다음에 뭐 대표팀 합류가 안 되는 거 등등인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날 경기로 돌아오면 노이어의 부상으로 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노이어가 이제 손 들고 저 빼주세요 해가지고 나갔는데 대신 들어온 선수가 우르비히 유망주 골키퍼였고 노이어의 대체자 삼아서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영입한 선수인데 이날 데뷔전이었어요. 또 우르비히가 굉장히 얼을 탔고 많이 절었지만 김민재와 우퍼메카노 앞에서 잘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레버쿠젠 공격이 무졌기 때문에 잘 무실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89분까지 활약하고요. 경기 막판에 단 몇 분이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에릭 다이어와 교체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보면요. 패스가 46회 중에 41회 성공해서 89%, 그중에 공격 지역으로 넣어준 패스가 9회, 수비 행위는 총 6회였고요. 리커버리가 3회, 헤딩 클리어가 3회, 걷어내기가 4회 있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날 보면은 패스가 평소보다 훨씬 적어요. 김민재는 뭐 어지간하면 100회 쓱쓱 넘어가는 그런 선수인데 요즘에 대체로 조금 줄어든 양상이 있었지만 이날은 특히 적습니다. 그만큼 센터백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는 팀 경기가 잘 풀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경기가 안 풀리면서 U자 빌드업으로 뒤로 공을 돌리잖아요. 그럼 김민재랑 오퍼메카노를 거쳐서 공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는 레버쿠젠이 뭐 중간에 퇴장 당한 선수도 있었고 애초에 좀 뭉클이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까지 거치지 않고 고레츠카, 키미히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민재 공을 좀 덜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키미히랑 패스 숫자가 비슷한데 이날은 키미히의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퍼메카노보다도 적었어요. 다만 이제 패스 총 횟수는 적지만 김민재가 잘하는 상대 진영으로 투입해주는 패스는 역시나 좀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기록은 수비 행위 면에서 김민재 6회라고 했죠. 우퍼메카노는 7회였습니다. 둘이 비슷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합을 기준으로 보면 우퍼메카노가 경합 10회 중에서 7회 성공, 김민재는 4회 중 1회 성공으로 김민재는 경합 성공률은 좀 낮았고 우퍼메카노가 주로 경합하면 흘러나온 공을 주워서 처리하는 이런 식의 조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상으로는 우퍼메카노가 김민재보다 훨씬 높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안정감은 김민재 쪽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유일한 실점 위기가 우퍼메카노의 백패스 미스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조금 좀 불안한 면이 있었던 우퍼메카노에 비해서 김민재는 이날 유독 안정감 있는, 그러니까 원래 막 뛰쳐나가다가 조금 불안한 그런 플레이를 감수하는 게 김민재잖아요. 이날 김민재는 완전 안정감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또 안정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칙을 좀 했는데 반칙을 골문과 먼 쪽에서만 굉장히 영리하게 했어요. 상대가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올라가가지고 발 넣어서 툭 끊고 반칙하고 경고 안 받고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내려오는 그런 영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건 이날 왼발 빌드업을 좀 많이 했다는 건데요. 왼발 숏패스는 요즘 많이 느는 거 맞는데 이날은 왼발 롱패스도 꽤 많았고 그게 꽤 정확히 전달되거나 아니면 거의 뭐 딱 정확하게 가진 않아도 위협적인 위치로 경합을 붙이거나 이런 왼발 롱패스가 좀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레버쿠젠이 선수를 분석하고 나와서 김민재의 오른발 빌드업을 압박하려고 막 덤빌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김민재는 그냥 그럼 나 왼발로 패스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몸을 돌려서 왼발로 전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언론 반응, 현지 매체들의 평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트인데요. 빌트는 이제 제가 평점까지는 오늘 새벽에 나온 걸 찾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평가는 가져오질 못해서 평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조금 빌트 특유의 성의가 없는 평점 나왔는데요. 2점으로 쭉 깔았고요.
그 다음에 케인 1점, 그리고 교체 투입된 우루비 골키퍼 3점. 요거 말고는 다 2점인 그런 식의 평점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 와중에 당연히 그렇게 2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우퍼메카노, 노이어 이런 수비진 전반적으로 다 2점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리그 최강의 창 중에 하나인 레버쿠젠을 잘 막아냈다라는 점을 호평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다음 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지 TZ인데요. TZ 김민재한테 1점을 줬습니다. 1점 굉장히 높은 평점이거든요. 그죠? 사실 최고점이니까 A+란 뜻이기도 하고 1등급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요. 경기 초반 태클을 당해 쓰러졌지만 잠시 나갔다 들어온 뒤 계속 경기를 소화했다. 그리고 뛰어난 빌드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계속해서 동료 윙어에게 공을 배급하면서 상대 압박을 벗겨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예. 상대의 압박을 잘 벗겨내는 측면을 향한 공 배급, 그리고 좋은 빌드업, 부상을 이겨내는 어떤 투지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평점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1점을 좀 많이 줬어요. 좀 후한 편이에요. 이번 경기 잘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김민재 1, 마이클 올리세 1, 해리케인 1, 이렇게 키미히 1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제 키미히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제때 부상을 털고 돌아와, 그러니까 키미히가 최근에 좀 빠졌었죠. 뛰어난 패스와 영리한 측면 지원으로 바이에른의 공격을 조립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어떤 점을 잘했는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키미히 이날 많은 매체들이 경기 최고 선수로 꼽은 그런 선수였고요. 좀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요즘 키미히의 재계약 관련된 이슈가 엄청 시끌시끌해서 키미히 경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믹스존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재계약하는 거냐 마는 거냐 기자들이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몇 분씩 하다 가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경기력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멘탈이 좀 대단하지 않나. 이것이 바이에른이라는 소위 FC 헐리우드라고 불리는 엄청난 관심을 받는 바이에른의 스타 선수가 갖는 숙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 대응을 잘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낀 키미히의 요즘 모습입니다. 경기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현재 매체 중에 슈포르트의 평점을 가져와 봤는데요. 슈포르트 김민재가 조금 낮아요? 하지만 2.5입니다. 낮아도 2.5 그 정도로 잘한 경기였고요. 김민재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프림퐁과 첫 경합에서 불운하게도 발목이 돌아갔다.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났다. 아까랑 같은 얘기죠.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상대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다. 레버쿠젠이 측면을 적극 공략할 때만 약간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안정감은 좋았는데 평소처럼 나가서 수비하는데 좀 아쉽다. 덜 나가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 같은데 나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평소에 뛰쳐나갈 때는 막 평소 막 빡빡 깎더니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좀 오락가락해서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얘기입니다. 해리케인에게 1.5를 줬어요. 해리케인이 이날 경기의 주인공인데 하나는 읽어봐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줬다.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병합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헤딩슛, 정확한 페널티킥, 그리고 수비할 때도 앞장섰다 라는 점을 또 높게 사고 있는데요. 맞아요. 해리케인은 눈에 띄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굉장히 옥죄면서 팀 수비에도 앞장서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성실함이 키워드다. 케인이 요즘에 좀 느리기도 하고 애초에 몸싸움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킥 외에는 많이 죽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케인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공격할 때도 상대 수비 앞뒤로 들락날락하면서 시야에서 벗어나고 수비할 때도 앞장서서 압박하는 그런 성실함이요. 이렇게 레버쿠젠 상대로 대승을 거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김민재가 확실히 이번 시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쭉쭉 가고 있다 알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맞대결 승리가 김민재의 리그 끝났을 때 리그 베스트 등극에 약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대결에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무래도 평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의 그 타 인카피의 콤비보다 이쪽 바이에른의 김민재, 우퍼메카노 콤비가 확실히 판정승인 경기였단 말이죠. 이 경기가 시즌 끝났을 때 양쪽 그 4명 센터백의 평가가 비등비등하다면 김민재, 우파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리베? 조금 사실 그동안 전혀 기대 안 했거든요. 현지에서 막 4점 주고 이런 날이 워낙 많아서 근데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